영창의 숙제 더 많지 뭐. 윤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가의 이야기,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이 집안 쫄딱 망할 거야. 붕괴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30년대 후반, 공간적 배경은 서울. 나타나는 주인공은 지주, 땅 주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이나 사채하는 윤직원 영감. 그릇된 현실인식. 어디가 그릇된 현실이야?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인식이 완전 잘못된 거지. 그 집안의 몰락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인 중산계층의 임무를 풍자하고 있다. 서술자가 이 말 엄청 중요해요. 여기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과장, 반어 등을 활용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해서 판소리의 창자처럼 인물과 상황을 조롱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통, 문학의 전통의 형식적 계승, 뭐 이러한 말들을 쓸 거예요. 형식적 계승.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인력거를 타고서도 그 삭을 깎으려 하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구두쇠다. 하지만 그는 구한말, 조선말, 화접대, 불지르는 사람 죽이는 강도들의 습격으로 아버지가 죽었던 일을 항상 생각하며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그런 불안 땅으로부터 지켜주는 일본인들이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기부를 한다. 그는 돈으로 족보를 사서 만들고 손자 종수와 종아기가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돼서 가문을 빛내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가문을 빛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더 늘려줄 수 있게 손자들을 써먹고 싶은 거지.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윤직원은 일본에 유학 중인 종아기에게 기대를 걸지만 사상관계,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경시청에 픽업, 체포되었다라는 정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고 끝나? 소설은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라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이 집안은 털리게 되어 있어. 밑에 볼게요. 중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입니다. 무엇을 풍자합니까? 30년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그렇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어적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30년대 서울.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 가족의 붕괴. 왜곡된 역사의식을 지닌 인물 윤직원이를 주인공으로 당대 현실을 풍자한다.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하는 서술자를 설정해서 인물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진짜 반말로 욕 듣는 것보다 존댓말로 욕 들으면 기분 더 나쁠걸? 판소리 사설과 비슷한 문체 밑줄 치고 별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개입이 두드러집니다. 과장, 반어, 희화화 대상을 풍자하고 중간쯤 보면은 갑갑하고 이놈의 새끼들 나쁜 놈인데 왜 이렇게 잘 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은 진짜 속이 뻥 뚫리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독자의 웃음을 유발합니다. 구성은 뭐 전체 줄거리니까 확인하면 되고 일본 유학 중이던 종아기, 둘째 손자, 사상관계,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경시청에 체포됐다라는 정보를 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됐을까? 윤직원 영감한테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화적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회주의가 뭔데? 가진 사람들 거 싹 다 뺏어다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사회주의인데. 다음 페이지. 앞부분 줄거리. 30년대 서울. 평민 출신 대지주의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을 중심인물. 구한말 아버지를 화적대의 손에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더러운 세상 나 빼놓고 다 망해라!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쳤거든. 근데 진짜 그게 들어진 거지. 조선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얘만 또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경찰서 무도장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 양반과의 혼인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아기가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이 빛나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기적인 인간이지. 그러나 아들 창식이는 노름으로 집안재산 탕진하고 큰손자 종수도 많은 돈을 날리고 딸맞아 시집에서 소방받고 함께 살고 있는 처지다. 이제 믿고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둘째 손자 종아기만 믿고 있는 거야. 망진자는 호얀이라 뜻은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 어디예요? 진나라지. 진시황 할 때 그 진나라. 하지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시황이 들었던 예언이에요. 진나라를 호가 망하게 할 것이다. 근데 진시황은 생각했지. 이 호를 뭐라고?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가 진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미친듯이 만리장성 쌓기 시작했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진시황이 죽고 그 다음 왕이 호해라는 아들이었었는데 걔가 나라 망하게 하거든.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는 이래밖에 못 가.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건 오랑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구였어? 자기 아들이었지. 어머, 진나라 망하게 한 사람 누구야? 호야. 진시황 아들. 윤직원 영감네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 누구야? 종학이. 손자야. 어때? 너무 잘 들어맞지 않나? 집안 망하게 하는 건 집안에 있는 구성원이었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이 집안 망하게 할 사람이 집안에 있구나. 이거네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은 어릴 때는 별명도 윤두꺼비였어. 그 시절 별명 윤직원 어릴 때 별명 뭐? 윤두꺼비. 윤직원 아버지 별명 뭐? 말대가리. 사람 보고 두꺼비 말대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물을 희화화하는 거죠.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 불빛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다 망해라. 다 망해라가 아니라 어때? 우리만 빼놓고야. 이 와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도 조차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놈인 거지.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존댓말이죠. 경어체.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색깔 체크하죠. 판소리적 문체.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해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 계속 놀리고 있을 거지. 근데 독자들도 윤직원 영감 꼴배기 싫죠. 그럼 서술자랑 독자들이 같은 편이네?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좁혀질 것이다. 이미 반세기 전, 50년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윤직원이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웅장한 투쟁의 선언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은 일 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말 아닌가? 근데 윤직원이 나 빼놓고 다 망해라가 웅장한 투쟁이야? 거짓말.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승리를 했다라는 말은 뭐야? 윤직원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힘들어졌지. 지놈만 잘 살았어.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꼴배기 싫고 집안 내에서 대우는 못 받네.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같이 좀 굽실굽실 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건너방 고씨, 윤직원의 맏며느리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뒷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뒷벽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이었습니다. 아, 말은 어렵죠? 윤직원 영감네 집이에요. 방이 하나 있을 거야. 상이 하나 있고 윤직원 영감 여기 앉아있고 아들 종수가 여기 아들이 아니라 손자 종수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너 경손해비 부디 정신 차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한테 곰곰이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수 옆에 손자인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손주 며느리가 있는 데라서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만약에 아무도 없고 단둘이만 있었으면 너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되게 경박하게 천박하게 말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네가 암만 해도 아우 종아기만 못혀 라고 하면서 종아기에겐 엄청 신뢰하고 있지. 일본에서 지금 유학 중이거든.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도 하고 너처럼 헐랭헐랭 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지 않니? 내후년이지? 예.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지 기껏해야 한 4년만 찌들어 지내면 그놈은 종아기는 지가 목표로 한 요새는 뭐 그 목적이란 말을 잘 쓰더구만. 거짓말이죠. 지가 목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 윤직원이가 목표로 하는 거지. 그 목적한 경부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윤직원 영감한테는 실제적으로 나한테 제일 큰 권력을 지니고 피부로 확 와닿는 건 경찰서장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손자를 경찰서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왜 그럴까? 윤직원 영감은 일본 경찰 왜 좋아해? 자기 재산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손자가 내 재산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개우 군석이나 하고 있냐? 남 부끄러워서 어쩔 겨? 그리고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그 호강 날 주냐? 다 니들 위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아둥아둥 잔소리하는 것도 다 니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다리 많지도 상관없어야 알겠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엄청 손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 잔소리하는 거야. 아들, 딸, 너는 꼭 판사, 검사가 돼야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느낌은. 예. 종아기 그놈은 참말로 쓰겄어. 너무 좋아해. 그놈이 어려서부터 워낙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만 꼭 믿는다. 믿어. 작년에 올해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예쁘게 쓰기는 하던가 보다만 그것도 허기사 네가 갖다 쓰는 거면 안 쓰는 셈이지. 첫째 손자가 할아버지도 엄청 갖다 쓰나 보네.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 지 주태만 실할 양이면 돈 좀 써도 괜찮아. 인력 값도 아끼고 끼고 다니는 첩한테도 선물 하나 안 주는 놈이 손자 종아기한테 돈을 1도 안 아끼고 있어. 그만큼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데가 있다고 편지하길래 내가 두말 않고 보내줬다. 라는 것들. 어떻게? 종아기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집안 망하게 할 건 누구다? 종아기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점잖은 밭든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윤직원의 아들이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서 온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윤직원 내대 본가로 행보를 했던 겁니다. 전보에다가 네모. 사건의 극적 전개를 위한 소재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전보 내용 뭐야? 종학이 사상 문제로 픽업, 체포됐다. 원래 윤직원 영감 집에 아들이랑 따로 살림을 내서 살고 있는데 윤직원의 아들의 창식이의 아들이 종학이니까 네, 다 알고 있을 테지만 윤직원이 밑에 누구? 창식이가 있고 창식이 밑에 종수랑 종학이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윤직원이 종수한테 잔소리하고 있었던 거고 둘이 같이 안 살아. 따로 살고 있는데 얘가 체포됐다라는 전보가 창식이한테 온 거지. 그거를 이제 윤직원한테 알리러 집에 온 거야.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냐? 하고 심상치 않게 아는 체를 하면서 아들인데 별 관심이 없어.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스러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동생 서울 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오셨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윤직원 영감 아버지한테 절 한번 꾸벅 하고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도 받고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고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았습니다. 이 집안 미친 집안 아니야? 창식이 입장에선 지 아들이 체포됐다라고 해놨는데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사할 거 다 하고 인사 받을 거 다 받고 개판이야 이 집 지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걸음이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윤직원이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어제?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어때? 아버지 뭐 타러 왔냐? 돈 달라고? 동경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지체를 바꾸어서 아들을 아버지로 아버지를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이라고 딱 바꿔놓으면 차라리 그게 더 그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닮고 아들이 아버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엄청 비꼬고 있는 거지. 됐을까요? 옆에 니은 밑줄 그어놓은 거 왼쪽 위로 올라올게요. 여기 경망스러운 윤직원의 행동과 태도를 비꼬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밑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9번 문제 답 니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과 기능을 쓰시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그거 쓰면 되지. 지금 써놓으세요.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동경서? 전보? 예,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으아! 외치는 소리도 컸지만 너무 놀라서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해서 쓰러진다고 어떻게 방구들이 내려앉아? 과장이죠. 모여선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옆 페이지 잠깐 볼게요. 전보의 내용, 종학이가 경시청에 붙잡혔다. 전보의 기능에다가 네모, 종학이의 피검 소식을 알립니다. 사건이 극적 반전을 가져옵니다. 윤직원 일가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사상범으로 전면에 등장시키기 곤란한 종학이의 행적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당시에 외놈들도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면 너무 싫어했었거든. 다음 페이지.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충격받았지. 정신이 멍해져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졌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하면서 잔뜩 쪽을 들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작게 만드는 거야. 쫄린다는 이야기인 거지. 겁먹어. 사회주의면은 뭐라고? 자기 아버지 죽인 화적대. 사람 죽이고 불 지르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혹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일본어로 왔을 거예요. 윤직원 영감이 채듯이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고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은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집안에 서류나 글 써주는 사람,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그렇게 돈 많다고 지랄지랄하고 거들먹거리지만 어떻게 글도 제대로 모르지. 거들먹거리지만 결국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임무를 조롱하고 있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체포.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겠죠. 이거 누구 대사야? 종학이 아버지 대사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드라이해? 이래도 돼? 사상관계라니? 예, 그놈이 사회주의에 그냥 참여를 해가지고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거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피검됐다라는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손자가 사회주의를 했다? 사회주의 일단 세모. 윤직원 영감은 먼저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꺼져서 으아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까보다 충격 더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어떡하냐.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화적패가 천길 백길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겁니다. 윤직원 영감한테는 사회주의자들이 불황당패야, 화적대야 똑같아.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맞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시황을 망한 자가 오랑캐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그 나라 말아먹은 거니까 진시황은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어. 하지만 윤직원은 어때?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걸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진시황이 더 행복했었을 겁니다. 괜찮나요? 옆에 편집자적 논평 빨간색으로 별표. 지체를 바꿔서 아버지랑 아들이랑 바꿔서 좋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고 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데 차라리 진시황이 더 행복했었을 겁니다. 자식으로 인해 나라가 망함을 보지 못하는 진시황이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윤직원 영감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사회주의라고?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이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딴 데다가 화풀이하고 싶은 거지. 집이 떠나가기 큰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야? 하긴 작년 여름에 나왔을 때부터는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나는 종학이 아버지를 더 이해 못하겠거든. 그럼 참말이구나.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이 땀이 생글생글 배어오릅니다. 당황하고 분노했지. 지금까지 종학이는 어떤 사람이었어? 윤직원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돈 500원 달라 그래도 선뜻선뜻 내줄 수 있는 가장 믿는 손자였는데 지금부터 종아기는 뭐가 됐어? 쳐 죽일 놈,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 경찰서장 하려니까 사회주의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이런 오사육시할 놈, 찢어 죽일 놈, 그게 어디 당한 거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이 자식이 무엇에 부대껴서 불안당페이더라 라는 것들, 손자에 대해서 끝없이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해? 어떤 식으로라도 돈도 많겠다, 돈 주고 풀어올 생각 해야지. 근데 다음 대사 볼까?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서 끼안며 앉아있을 뿐 윤직원 영감이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좋은 세상에다가 밑줄.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릇된 역사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다면서 성난 황소가 길게 우는 듯이 고함을 치릅니다. 주변을 봐라. 화접해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놈들이 있냐? 옛날에 화접해한테, 불황당 같은 수령한테 자기 재산을 빼앗긴 적이 있었지. 재산이 있어도 도적놈 거였고 목숨도 파리 목숨 같은 말세년 언제? 구한말 다 지나고. 자 봐라. 거리마다 순사요. 골짜기마다 공명한 정사, 정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을 동병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이 새끼가 씨. 골짜기마다 공명한 정사, 좋은 세상이야. 조선놈 보호해줘, 고마운 세상이야.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껏 지니고 앉아서 편하게 사는 태평세상. 이런 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거요. 태평천하. 진짜 태평천하예요? 아니죠. 반어적이지. 이런 태평천하에서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구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사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페이를 간섭한단 말이야. 지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회주의는 가진 사람들과 뺏어다 나눠주는 건데 네가 가진 사람이면 그거 스스로 내놓겠다는 얘기인 거야? 안 되는 거지. 윤직원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 페이지.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찌나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발광 미친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서 있는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시대도 혹시 이 어른이 실성, 정신줄 놓는 게 아닌가 의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주길로 내가 편지 가지고 100년 징역 살라고 할 거야.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요. 삼천석거리를 직분해서 유산으로 나눠주려고 했는데 됐어. 그놈한테 물려줄 삼천석거리 이 재산 팔아다가 경찰서에다가 줘서 사회주의 하는 놈 가둬자주는 경찰서에다 줘버릴 거야. 이런 죽일 놈. 자기 손자 잡아가라고 경찰서에다가 돈 줄 거래. 하지만 얘기했죠. 집안에서 사회주의자 하나 나온다? 그 집안 끝이야. 며칠 내로 여기 외놈들 순사들 몰려들 거예요. 죽일려.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태평천하이.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아있던 윤주사와 중수도 따라 나섭니다. 부잣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에 참섭을 해? 윤직원 영감한테 사회주의자들은 불황당패야. 화적들이야. 화적. 똑같아. 사람 죽이고 불 지르는 놈이랑 똑같아. 죽일 놈 사랑께로 멀리 달아납니다. 몹시 사나운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식구들 손에는 암담한 여운이 스며듭니다.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을 면면 삼고 서로 쳐다보면서 몸둘 곳을 몰라보게 합니다. 마치 장군의 장수의 주검, 시체를 만난 군졸들처럼. 장수의 주검은 뭘까요? 이 집안 일가의 몰락이지. 군졸들은 밑에 기타 등등 그 뒤에 쳐져 있는 나머지 가족들.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오른쪽에 있다. 판소리 사설 형식의 문체. 작품 내부의 세계와 독자의 중간에서 등장인물에 대해 비꼬거나 조롱하는 풍자의 수법.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평가자의 역할을 한다. 평가자의 역할에다가 따로 밑줄. 서술자가 평가까지 해줘.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지금 여기만 빈칸 지금 채워주세요. 인물을 비판하며 조롱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채만식의 창자의 목소리를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를 소설 속에 되살려놨다. 됐어. 이렇게 체크할까요?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서술자가 하고 있다. 밑에 있는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얘 우리 동네 황씨 해야 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킵해 두도록 하고